자, 우리가 일단 글을 읽음으로써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받는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걸 좀 짚어보려고 해요. 자, 정보화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모르는 내용을, 내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값싸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굳이 글을 읽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머님들도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 글을 굳이 읽어야 될까? 모르면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을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책을 잘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아이들이 글 속에 있는 내용이나 의미나 지식을 그냥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이제 알아차리면 궁금증이 해소가 됐네 이러고 말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습득된 지식들을 고찰하고 깊게 생각을 하고 내가 또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금의 학습 상황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알고리즘까지 깊은 통찰로 이루어져야지만 여기서 이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파생되고 또 다른 공부에 대한 그런 지식의 역량이 넓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보의 단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정도로 독서가로 아이들이 성장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좋은 글들을 폭넓게 읽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문해력은 실제로 미래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한 통찰이나 사고력은 기계가 절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상황이지? 이제 바쁘게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거를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읽을 수는 있는데 의미를 이해 못하는 아주 단편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글을 읽을 수는 있으시죠? 니주 한과도 주얼라 읽었잖아요. 한국군이 기타카라와 도도요니 나왔다노 읽었잖아요. How long have you been to Korea?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자가 쓰여진 것을 소리내서 음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의미를 반드시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제가 3개 국어로 쓰여진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를 읽었다고 해서 이 나라의 언어로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한번 예를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어머님 또 지금 아이들 같이 혹시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로 된 안내문, 설명서, 뭐 지도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약을 먹을 때 반드시 읽고 숙지해야 되는 복약지도서나 주택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이런 취업 규칙 같은 곳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실제 생활에서 뭔가 좀 장애나 불편이 발생될 수 있는 읽을거리들을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시죠?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출장이나 외부 지방에 또 뭐 강연이나 교육이 있을 때 좀 종종 KTX를 이용하곤 하는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기차, 열차 표도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손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KTX 그 렛츠코레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시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할인 정책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내 상황에 맞는 어떤 할인 정책을 잘 유심히 관찰해서 읽어서 거기에 대한 할인 정책의 혜택을 내가 받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잘 자세히 읽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다 제값 주고 네,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됩니다. 글을 잘 읽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다음은 KTX 열차의 다자녀 할인에 대한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읽으시고 실제로 이 조건에 맞는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한 10초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어떠신가요? 한번 읽어보셨나요? 자, 막 읽으면서 이렇게 눈 좀 몇 번 비비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막, 잠깐만, 무슨 말이야? 이런 거 내가 꼭 계산해야 돼? 그냥 거기 딱딱딱 인원 넣으면 자동으로 차락 넣으면 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죠. 이제 잘 보시면, 자, 이게 수학이 아닌데 이해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일단 다자녀 할인 제도라고 했는데, 서울, 부산 구간을 왕복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의 승차권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여기 보시면 가족 중에 최소 3명 이상일 때 어른의 운임만 30%는 할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운임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정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글을 보면서. 아우 다 귀찮아. 그냥 난 돈만 낼래.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는 괜찮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가 문해력이 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일상생활의 문해력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이렇게나 높았다고 합니다. 점수가 너무 형편없죠. 한 절반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충분하게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냥 복약서를 읽지 못하고 할인 제도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어내고 부딪혀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나 상황에서 장애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해력을 키운다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는 아이들의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로 살아가는 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른들 얘기 말고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어느 정도 수준인가 좀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한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고지식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 고지식? 지식이 많다는 소린가? 그러니까 지식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단어를 모르는 거죠. 또 가제, 이제 가제라는 거 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를 보여드릴 텐데 자, 원래 개편인 가제는 맞춤법이 아입니다. 아이. 가제죠. 제 아인데 가제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그 킹크랩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추석 때 막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심지어 이제 기자들도 이런 실수를 막 했어요. 사흘, 3일을 쉰다. 3일 연휴라는 말을 사흘 연휴가 되다 보니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뭐야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그래. 3흘이지. 막 이렇게 뉴스가 한참 또 뜨거운 감자로 뉴스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문해력이라는 거 하는 것이 결국은 단어를 잘 모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죠. 조사 빼고 앞말을 다 모르는 거예요. 문장에 이렇게 있는데 몰라,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 문장을 제대로 읽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다음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랬는데 영화 기생충의 가제는 원래 데칼코마니였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걸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자, 얘들아 가제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킹크랩이요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 이 가제는 가칭인 제목이죠. 가짜 제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가제인데 이 단어를 사실 일상에서는 자주 쓰는 어휘는 아니다 보니까 아이가 몰랐던 거죠. 그럼 보십시오. 자, 영화 기생충의 가제는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하면 이 문장 전체의 의미가 완전히 왜곡돼 버립니다. 그러면 기생충 영화는 원래 구성 초기에는 이름이 좀 달랐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전혀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냥 글을 잘 못 읽고 이해를 못했어. 에이, 난 몰라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줄줄줄줄 다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죠. 또 보실까요? 요거는 중학교 이제 영어 시간에 나왔던 선생님의 예시를 TV에 나왔던 예시를 제가 따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한쪽짜리 영어 수업 활동지 종이를 학습지를 펼쳐놓고 수업을 하시는데 영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모르는 단어들을 체크를 해주세요. 자, 봐봐. 베이비시터는 보모야. 근데 보모를 몰라. 베이비시터는 보모야. 그런데 보모를 몰라. 보모가 뭐예요? 보모라는 말 안 쓰잖아요. 또 이렇게 쭉 왔는데 뭐 only어 캐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캐셔는 우리말로 하면 출납원이라는 말이야. 출납원을 몰라. 이렇게 막 눈을 꿈뻑꿈뻑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출납원이란 말을. 근데 아이들이 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광속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 왜 이런 단어들을 몰라? 단어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단어를 일상어로는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말입니다. 그 분야에서만 쓰는 특정한 어휘들이 있어요. 일상에는 일상의 어휘가 있고요. 시에는 시의 언어가 있습니다. 소설에 소설의 언어가 있죠. 드라마는 드라마 일상의 언어로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는요. 학습의 언어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습의 언어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이의 독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문학 독서만 접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쓰는 학습 언어에 대한 접근을 오늘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예시를 좀 추가를 하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수학에서도 보시죠. 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까지 가면 그냥 아예 이제 이거를 꺼버리시고 싶을 것 같아서 아주 쉬운 초등학교의 문제를 예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자, 우리는 지금 문해력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 글을 읽고 이 조건에서 관광을 할 수 없는 역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50분 이내에 도착해야 하고 다른 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이며 관광 시간을 30분을 할애하되 지하철 기다리고 갈아타고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은 배제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개의 산수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3개의 산수식은요. 그냥 오픈을 해드릴게요. 50 빼기 30이라는 식 하나, 20 나누기 2라는 식 하나, 10 나누기 2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식만 보면 요거는 몇 학년 수준의 문제일까요? 댓글창에다가 참여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효재님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틈틈이 이렇게 댓글창에 참여해 주세요. 그럼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이 쑥쑥 납니다. 자, 그래서 50 빼기 30, 2 나누기 2, 10 나누기 2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누구나 눈 감고도 발가락으로도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예요. 자, 제가 요즘에 아이들의 수학이 이렇게 문해 역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문제는요,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선진화 방안 문제로 나온 예시문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아이들의 수학을 가르칠 때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산수만 하고 연산을 얼마나 더 빨리 하느냐, 계산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문해력의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를 테스트한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부모님들 만약에 계시면 아주 냉정하게 내가 아이들한테 이 정도의 글을 읽도록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를 한번 되짚어 보셔야 해요. 자, 50 빼기 30을 못해서 이걸 못 푸는 게 아니라 20 나누기 2를 못해서 계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찬찬히 짚어드릴게요. 이 글에서 3가지의 조건을 아이가 뽑아내야 돼요. 끄집어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5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구나.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을 읽잖아요. 그게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그려지는 형태까지 돼야지만 완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글을 읽으면서 사고력이 증가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사고를 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이미지화가 일어나요. 출발을 해서 50분 이내에 내가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 가서 30분을 구경을 해.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20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이 20분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지하철을 타야 돼요. 그런데 지하철이 한 역마다 2분씩 걸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수학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2학년 자녀를 두셨다면 아이들한테 구구단 틀리지 않게 외우게 하시죠. 그런데 구구단이라고 하는 게 더하기에 확장된 수학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들으셨으면 그래 맞아 그랬지 하실 거예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몇 회를 거듭하여 더하느냐를 우리가 빨리 계산하기 위한 약속이 구구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구단을 아주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 이해를 아이가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때로 구구단을 빨리 말하는 거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그럼 보십시오. 0마다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이다는 20 나누기 2를 계산해야 하지만 반대로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된 뺄셈의 수학적인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20 나누기 2식을 못 세워도 여기서부터 2분씩 계속 빼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사고가 확장되어야만 정상이에요. 3학년 아이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이제 50 빼기 30하고 20 나누기 2 해서 10개까지 역을 갈 수 있구나 했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서울역에 도착을 해야 되는 조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갔다가 다시 오는 것까지가 10개의 정류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반복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서 이 개념을 수학으로 나누기 2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죠. 누가요? 초등학교 3학년. 자, 이렇게나 공부 읽기가 중요한데 아직도 어떻게 하면 문학책을 읽기가, 아직도 어떻게 하면 동화책을 많이 읽기가만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사고의 각도를 달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났습니다. 아이가 여기까지 계산이 됐으면요. 서울역부터 이제 5개까지만 가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짝짝짝짝짝 하면 이제 여기 못 가고 여기 못 가고 여기 못 가고. 사고의 시간은 얼마든지 길어도 되지만 이 사고를 하기 위한 문장의 이해 과정, 문해력은 읽어서밖에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운전 잘하는 방법을 100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운전 잘하게 되시지 않아요. 직접 읽어보고 직접 운전해보고 직접 해야지만 생기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문해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의 문해력 평가 결과 한 4명 중에 1명꼴에 해당하는 27%가 미달이에요. 중3 헛먹었어. 나이 헛먹었어. 근데 그 중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27% 중에 11%는 겨우 초등 정도의 읽기 역량밖에 갖추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진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괜찮은가 우리 아이? 좀 걱정되시죠? 자,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잘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뇌를 변화시켜주고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성적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과적으로 문해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은요. 정치를 잘해야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죠. 의사는 치료를 잘해야 보람을 느낍니다. 회사원은 어떤가요? 업무를 잘해야 스스로 성장하고 자존감이 높아지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잘 읽어야 된다는 결론으로 당연히 귀결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아이들이 학습적인 읽기를 잘해서 올바른 공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읽기 방법이 필요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